안녕하십니까, 구본철입니다. 세계 반도체 시장의 재편이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반도체 분야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이고, 또한 경제 안보,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 직접적인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전략 산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고, 또 각 국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. TSMC,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이죠. TSMC의 그 회장인 모리스 창 회장이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. 우리가 말하자면 TSMC가 반도체의 급소를 가지고 있다. 쥐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비록 대만도 역시 뭐 중국의 일부분이다. 이렇게 중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지만, 결국은 이 반도체 때문에 대만의 그 운명이 좋게 바뀔 수 있고, 또 서방 세계가 TSMC가 대만에 있는 한은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더 확고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TSMC가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, 즉 주문형 반도체, 즉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강자를 위치를 더욱 확고하기 위하여 일본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, 또 미국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지금 물론 일자리 창출에게도 문제를 가지고 그러겠지만은, 사실 일본의 반도체의 그 기술이 이미 이제 한국에게 넘겨줬고, 또 그럼으로써 반도체 산업이 일본은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굴기를 의 기회를 막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, 즉 파운드리 부분을 이 TSMC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,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의 3분의 1, 33%인 4조 7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을 했답니다. 제2 공장도 이제 증설할 계획인데, 여기에 당연히 3분의 1 정도의 투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절반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. 자,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은 뭐 삼성이 반도체 분야의 최고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, 사실은 뭐 메모리 분야에서만 그렇고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하고는 지금 뭐 10년의 격차, 더 나아가서는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있다. 이렇게 평가하는 가운데, 이제 미국의 인텔이 타도 삼성을 내세우고 앞으로 7년 안에 삼성을 추월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말하자면 인텔도 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이제 전환점을 만들겠다.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. 뭐 이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마당에 과연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. 만일에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또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, 또는 돈을 빌려서도 할 수도 있고, 더 나아가서는 메모리나 가전제품 또는 뭐 스마트폰을 팔아가지고 그 투자금,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또 그 투자금을 뽑아내는 그 영역, 뭐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, 그다음에 시스템 LSI 부분, 시스템,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, 가전 이런 쪽에 또 투자가 약화되고, 또 그럼으로써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
TSMC처럼 과감하게 한 곳에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외국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혼자 고독스럽게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다면 이 승부는 보나마나 뻔합니다. 자, 그렇다고 일본 정부처럼 삼성전자에 대한민국 정부가 5조, 7조, 10조를 또 투자금으로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. 만일에 삼성전자에게 우리 한국 정부가 삼성 그 반도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에 5조 원을 투자해 준다. 그러면 또 하이닉스는 또 뭐라고 할 거며, 또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뭐 팹리스나 후공정 업체들은 또 뭐라고 할 것입니까? 따라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정말 털끝만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TSMC는 미국에 가면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자금적 또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해 갈 거고, 자,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과연 지금처럼 평택이다, 용인특구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그 하단에 놓고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? 이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은 결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. 결단할 겁니다. 그것이 연말이 되든 내년 초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단이 올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약간의 돈만 투자하고 결국 국민연금이다, 국민의 일반 공모다, 그 다음 인천시민의 돈으로 투자금이 지원이 될 거고, 자,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천시도 가능한 한 땅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,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파운드리 부분을 키우는 것이 지금 한국, 즉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략 중에 현재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용인 반도체 특구의 그 보상 문제로 5년 7년의 시간을 소비한다면은 당연히 인텔에게도 따라잡히고 결국은 TSMC와는 그야말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으로 거리가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결국은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은 결단할 겁니다. 이제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천 시민이 먼저 한마음이 되고 그 핵심적인 역할에 이 구본철과 영종의 그 정말 사회적 그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